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UAE 럭비 대표팀의 감독 아폴로 페렐리니가 세계 럭비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페렐리니 감독은 작은 국가들이 엘리트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UAE 팀은 아시아 럭비 챔피언십에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대규모 로켓 발사 훈련을 감독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사용해 선제 공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남한이 목요일에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 대통령직은 군사 퍼레이드 논란에 사면 선동적인 수사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깊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모아의 전 스타 아폴로 페렐리니는 월드럭비가 하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팀이 홍콩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렐리니는 UAE 럭비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팀을 처음으로 아시아 럭비 챔피언십 ARC에 진출시켰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도 참가하며 우승팀은 2027년 럭비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페렐리니는 월드컵 참가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월드럭비가 하위 국가들이 엘리트 상대와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0만 UAE 디르함 약 10.6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마추어로서의 도전이 물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렐리니는 또한 하위 국가들이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월드럭비가 국경을 넘는 토너먼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렐리니는 1991년 월드컵에서 서사모아가 8강에 진출할 때 모든 경기에 출전했으며 1995년 럭비리그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두바이로 이주해 스포츠 디렉터로 일했으며 2015년부터 UAE 럭비의 고성능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UAE 팀은 주로 5년간의 자격 기간을 마친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UAE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도 포함된다. 페렐리니는 럭비가 UAE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클럽들이 50년 이상 존재해왔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스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뮬레이션한 핵무기 탑재 가능 초대형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감독했다고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남한이 목요일에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형 포병 로켓이 자체 추진력을 생성하고 유도되기 때문에 포병 시스템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무기 시험이 남한이 도발할 경우 선제 공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훈련이 둘이의 적들이 도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의 항공훈련을 위험한 무력 시위에 대한 서투른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실패한 정찰 위성 발사는 미국과 남한의 강한 비난을 받았으며 유엔은 북한의 모든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 발사와 미사일 시험이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시험을 계속해왔으며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결국 더 큰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복권은 어떤 모습일까?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은 큰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20일 그는 아마도 첫 취임식 전에 원했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할 것이다. 2017년 백악관에 입성할 때 그는 북한처럼 보이게 해라고 지시했으며
2019년 7월 4일 미국에 대한 격려 행사에서 스텔스 폭격기가 위협적으로 비행한 바 있다. 그는 2024년 캠페인 동안 $59, 99에 판매된 트럼프 하나님 축복 미국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며 J6 인질들 글 즉시 사면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또한 2024년 3월 유대인이 민주당에 투표하면 그들의 종교를 증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나토를 포기하거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미국 헌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재임 중 남부 국경에 악어와 뱀이 든 해자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불법 이민자를 다리에 총을 쏴서 막자는 제안도 한 바 있다. 트럼프와 그의 MAGA 지지자들 사이의 폭력은 항상 결속의 기제로 작용했으며 이는 그의 집권 기간 동안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외교정책 고문이 밝혔다. 한국국립외교원의 박철애 총장은 5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포럼에서 고성장 경제시대는 끝났으니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서로의 시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일본은 한국에 469억 달러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한국은 일본의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의 첫 3자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와 3자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다짐하며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 나라가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현대와 그 외 2개의 회사가 엘라베마에서 아동 노동을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현대가 엘라베마 루버네에 있는 스마트 엘라베마 공장에서 아동을 고용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3세 소녀가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으며 이는 현대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한 일이다. 현대는 아동 노동이 회사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노동부는 현대가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로이터와 뉴욕타임스의 조사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현대와 기아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공급업체에서도 아동 노동이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야후 US에 따르면 전 룰루레몬 제품 책임자인 선초혜가 반스의 글로벌 브랜드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VF 코어프가 소유한 반스는 케빈 베일리가 작년 10월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던 이 자리에 초혜를 임명했다. 초혜는 룰루레몬에서 여성용 신발 출시를 주도하며 회사의 확장을 이끌었고 남성용 신발 출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VF 코어프의 사장 겸 CEO인 브래컨 데럴은 초혜가 소비자 통찰력에 집중하고 브랜드 열기를 재정적 성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는 강력한 리더라고 평가했다. 초혜는 반스가 창의성과 진정성으로 정의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반스 브랜드의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반스의 매출이 4분기에 27%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중국, 한국, 일본 정상들이 4년 만에 서울에서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재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같은 높은 지정학적 긴장과 지역 안보 위협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서울-도쿄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세 나라의 상이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상회의 선언문은 지적재산권과 팬데믹 대비와 같은 비교적 비정치적인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주요 안보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되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경계하며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반면 서울과 도쿄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비난했다. 이러한 안보 비전의 차이는 세 나라의 지역 우선순위를 조화시키는 어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정상회의는 기업 참여를 통한 더 깊은 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야후 US 노드스트롬은 2024년 1분기에 매출 증가를 보고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기록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백화점 체인은 1분기 순매출이 1% 증가하여 3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3,900만 달러로 주당 24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 노드스트롬은 2024년 가이던스를 재확인하며 매출 성과가 향후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인 에릭 노드스트롬은 매출 성장에 만족하지만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2024년 회계연도의 매출이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은 65달러에서 0.5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드스트롬은 재고 관리와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에 있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CNN 일본의 고도 센파쿠 회사는 새로운 4,800만 달러짜리 고래잡이 모선 칸게이 마루를 출범시켰다. 이 배는 이전의 니신 마루를 대체하며 최신 드론을 이용해 고래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래잡이 활동가들은 일본이 남극해로 다시 고래잡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고래가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래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양 생태학자들은 고래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상업적 고래잡이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모라토리엄 이후에도 고래잡이를 계속해왔으며 2018년 IWC를 탈퇴한 후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했다. 일본은 고래고기가 식량 안보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야후 US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애플 TV 플러스의 인기 드라마 파친코 시즌2의 방영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8월 23일 첫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가지 언어로 진행되며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파친코는 이민자 가정의 4세대에 걸친 희망과 꿈을 그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피바디상,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고담 독립 영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즌2에는 이민호, 김민하, 안나 사와이, 윤여정, 진아 등 시즌1의 주요 배우들이 다시 출연하며 김성규가 새로운 역할로 합류합니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7분기 만에 처음으로 2,4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과 배송 네트워크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원인입니다. 쿠팡은 아마존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PDD 홀딩스의 테무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년간 1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신선식품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집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교육부는 내년 학기부터 의대 정원을 1,497명 추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총 정원은 4,610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서울 외 지역의 지역 인재를 위한 888개의 추가 정원은 지방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제안은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의 정원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나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과 반발로 인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초 의료계의 정원 확대 저지 요청을 기각했으며 한국의료협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촛불 집회를 열고 보건산업의 CPR을 상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시드니 모닝 헤럴드 서태평양으로 돌출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나라 중 하나로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조용한 변방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산업, 기술, 대중문화의 놀라운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 이 밀집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상력을 사로잡은 영화, TV 드라마, 팝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숲, 강, 스키장이 있는 곳입니다. 경주는 신라왕국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로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해변과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도시로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국밥으로 유명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검은 모래 해변, 감귤 농장 등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호주 방송공사. 호주의 도로는 오랫동안 일본, 독일, 미국의 자동차 거인들이 지배해왔지만 중국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산 차량은 호주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신차 선택이 되었으며 한국을 제치고 세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 자동차의 호주 판매는 2014년 4,154대에서 지난해 19만 3,433대로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지리 자동차의 모델이 호주 도로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중국 자동차의 성공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으며 유럽연합은 자체 관세 도입을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자동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자동차 산업협회는 경쟁을 지지하며 중국산 차량의 증가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도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